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들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진도도 나가 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이제 다 왔어요. 사실 우리 3차 메뉴 어제 만들어 봤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1차 메뉴 나오고 나면요 2차 메뉴, 3차 메뉴는 별거 없었죠? 그냥 구조 만들어 주고 그 구조에다가 이런 속성들 물려받을 수 있게, 물려받는다는 얘기가 상속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얘네가 독식하고 있던 거를 나눠 가질 수 있게 우리가 후손으로 끊어줬었잖아요. 반복 구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진짜 2차 메뉴, 3차 메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여기다 구조를 좀 쌓아보죠. 여기서 이제 메뉴 박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UL, LI 얘는 한 3개만 해볼까요? 그리고 A, href, 샵,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 달러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젠 코딩을 하나 복사해서 여기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여기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는 한 줄만 더 할까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긴 4개짜리 해주고 아예 3차까지 좀 쌓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얘가 복사됐구나. 다시 쓰죠. UL, LI 얘는 2개 이거 3개였으니까 다시 4개. 메뉴의 개수가 똑같지 않아도 이게 속성이 먹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눈으로 보기 전과 후는 또 다르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 개수를 좀 다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젠코딩으로 반복 구조 찍어낼 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메뉴 개수가 다르다면 젠코딩으로 한 방에는 못 찍어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주고 줄 바꿈 해주고, 그러면 2차 메뉴 아이템 2에 3 이쯤에다가 4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예 4차 메뉴까지. 아까 젠코딩 복사 안 해놨다 그죠? 다시 쓰죠. 여기는 한 2개짜리만 해볼까요? 그리고 뭐 요런 데다가 3차 메뉴 조금만 넣어줄게요. 좀 더 만들죠. 여기는 3개짜리.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하나 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4개, 얘 4개, 5개? 5개도 해보죠. 더 늘어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구조를 좀 막무가내로 좀 쌓아놨어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되게 헷갈린데 사실 우리가 스타일 완성시켜 놓고 보면은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적용시킬 거예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얘를 숨겨야겠죠? 얘를 숨기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용했던 선택자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러면 누구 고른 거예요? 1차 메뉴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메뉴들 골라냈죠? 골라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꾸겠다.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게 해주는 것부터 먼저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건데 LI에 호버했을 때, 그러니까 메뉴 아이템에 호버를 했을 때 얘네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2차 메뉴만 나올 거니까, 그쵸? 2차 메뉴만 나오니까 아예 얘는 끊어버립시다. 그러면 2차 메뉴 나왔다가 올라가면 3차 메뉴 있으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거는 지금 마우스가 선택할 때, 자, 지금 아마 여긴가? 어딘가 있을 텐데, 있는 거 지나고 나면은 얘가 없는 애라서 뭐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깨져 보일 수 있어요. 일단은 얘네가 나올 때 기존에 있던 1차 메뉴를 방해하고 있으니 방해를 못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유령으로 만들어줘야겠죠? 포지션 앱솔루트. 지금 앱솔루트를 이쪽에 줬어요. 여기다 준 게 아니라. 이 이유는 아셔야 되죠?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 이런 애들이 다 유령화가 돼야 되니까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탑0, 레프트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아니지, 얘가 앱솔루트 아직 가둔 거 없죠? 가둔 거 아직 없으니까 화면 기준 탑0, 레프트0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이 1차 메뉴 아이템 4 여기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일단 얘한테 가둬야 돼요. 이 메뉴 아이템한테. 밑에 나오든 옆에 나오든 일단 그거는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가두긴 해야 됩니다. 얘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1차 메뉴 아이템한테 릴레이티브 주면 되겠죠? 가두는 거니까. 그러면 1차 메뉴 아이템한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준다. 그러면 가둬지겠죠? 이 가둬진 부모 기준 0, 0이니까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얘 저는 얘를 분명히 자식으로 쓴다고 썼던 것 같은데 알아서 잘 끊어져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끊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1차 메뉴 아이템한테 갇혀 있어야 되고 이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걸 끊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끊어버렸네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일단 이 2차 메뉴 아이템들을 이쪽으로 밀어야 되죠. 어떻게 밀어요? 네, 레프트 100% 밀어주면 탑백이네요. 잠깐만요. 탑백도 해야 돼. 탑백은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자, 레프트 백을 했어요. 이거 왜 안 나와요 근데? 사이드 파. 이거 색깔 때문에 그래요. 색깔 때문에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도록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위에서 컬러 화이트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배경색이랑 겹쳐서 안 보이는 겁니다. 보더를 뭐 2픽셀 솔리드 레드 입혀놓으면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일단 뭐가 필요해요? 배경색도 필요할 거고 이 배경색이 있어야 일단 이걸 볼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쵸, 줄바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는 메뉴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직관적인 것부터 화이트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1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그러면은 텍스트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어차피 2차 3차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노랩 주고 이거를 끊어버립시다. 그러면 어차피 2차 메뉴들도 이런 크기나 이런 거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것들 다 있는 거죠. 여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까지 1차 메뉴는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변화는 없고요. 어차피 줄을 안 바꾸고 있던 애예요. 근데 혹여나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게 너비가 줄어들어도 줄 안 바꾸겠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얘는 빼줘야 되는 게 맞아요. 1차 제외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다 박아놓도록 하고. 자, 그럼 배경색 한번 줘보죠. 배경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지금 사이드바 호버에 있고요. 원래는 AF인데 AF 이건데 호버했을 때 블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사이드바한테 호버했을 때 이 블랙을 얘네들이 가지려면 여기 있는 걸 타고 오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건 따로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이드바 안에 1차 메뉴 사이드바의 영역은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났죠. 얘를 뭐 타고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그럴 필요 없이요. 우리 그냥 주면 돼요. 따로. 지금 2차 메뉴부터 필요한
색깔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주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차도 나올 거고. 왜 여기다 줬는지 이해되시죠? 1차 제외 1차 제외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 이미 있는 선택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1차 제외 2차 3차 기타 등등 쭉 배경색 블랙 가능한 거죠. 이제 이거 보더는 없애도록 하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컨텐츠 그거 안 나오고 있어요. 애프터. 그쵸? 애프터도 얘네한테 물려줘야겠죠. 올라가서 끊습니다. 그럼 얘네도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일단은 일단 다른 것부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그 크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너비를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괜찮네요. 괜찮으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3차 메뉴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다시 여기도 바뀌고 있네. 이렇게 지금 실제로 너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다가 지금 떼니까 넓어지죠. 조금씩.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갖고 있는 영역이 조금 커서 그래요. 이런 게 애매하다 할 때는 그냥 너비를 좀 주면 됩니다. 어디부터 줘야 돼요? 두 번째. 2차 메뉴부터 주면 되는데, 뭐 얘는 이제 선택이죠. 어디다가 너비를 줄 것인가. 저는 그냥 여기다 줘버릴게요. 얘를 200 정도 하면 어떻게 되려나? 이 정도 넓어지면 충분하겠죠? 더 줄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한 170 정도만 해도 되겠다. 170도 문제 없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얘네 호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호버도 물려줘야겠죠? 호버 어딨어? 여기. 이것도 끊어주고. 그러면 호버 될 거고. 이렇게. 얘가 다 이렇게 했구나. 3차 메뉴 아이템 5개가 돼도 전혀 문제 없고요. 상관없죠? 그러면 끝나지 않았나요? 다 한 것 같은데? 끝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메뉴 아이템 1한테 2차 메뉴가 생겨버렸대요. 이외 li 곱하기 4 a href 샵 2차 메뉴 아이템 달러 해서 메뉴가 2차 메뉴가 생겨버렸대요. 자, 태그밖에 추가를 안 했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플러스가. 네? 여기는 더 이상 메뉴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타일을 이렇게 좀 연계를 잘 상황에 맞게 짜 놓으면 그 뒤에 뭔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 속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 속성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잘 먹을 거니까.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반복 구조니까. 반복 구조가 아니라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얘는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점을 살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면 되고, 얘처럼 이 본문 내용까지 한번 해볼까요? 내비를 꺼버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이드바 아예 바깥에다가 DIV를 하나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램 곱하기 50 만들어주고, 얘 메이콘한테 넓이 한 800, 그리고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그리고 이거 정렬돼야겠죠?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 자, 그러면은 얘랑 똑같아졌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 메뉴 어디 가요? 안 따라오죠?
이거 따라오게 하려면 픽스. 그쵸, 이 픽스드는 누가 가져야 돼요? 사이드. 사이드바가 가져야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배웠던 3차 메뉴가 사실 응용해서 이런 것까지 만든 건데 거의 똑같죠. 기본적으로 메뉴를 쌓을 때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제 했던 것보다 간단해졌어요. 이런 뭐 애프터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된 건 있지만 사실 메뉴 기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만들었던 3차 메뉴보다 더 간단하게 만든 메뉴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줄 정리까지 좀 신경을 써볼까요? 지금 사이드바, 호버, 아이콘, div 얘가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li 메뉴 박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li의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얘만 위로 좀 올라가면 되겠는데요? 아니다, 얘는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어쨌든 1차 메뉴 쪽 관련이니까 물론 끊어놔서 2차 3차도 공통이긴 하지만 순서를 보면 더 위로. 별로 안 이쁜데 이러면? 그냥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요정도로 해놓고 이 콘만 위로 좀 쭉 올려주죠. 얘는 사이드바 위로 그냥 아예 독단적인 애니까 빼버리고 여기다가 커스텀 한 자리 적어주면 끝.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최소한의 정리까지는 해줘야 나중에 얘를 건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화면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개발을 하다 보면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추가될 게 있어요, 그럼 추가를 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놨던 화면에 뭔가를 추가하고 내용을 덧붙이는 건데 엄청 헷갈립니다. 좀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이제 어떤 속성이 잘 안 먹어서 왜 그러시지? 하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밑에 그 속성이 똑같이 있었어요, 선택자가. 본인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해 가면서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드릴 테니까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마무리를 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떤 게 될 거지? 이게 지금 한 거지? 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젠코딩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사용 방식이 자식, 뭐 형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몇 가지, 그냥 딱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내비의 자식, 이거 빼고 내비의 자식으로 ul, 자식으로 li, a의 href 뭐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2차 메뉴 쌓으려고 플러스 한 다음에 이 ul만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배웠던 플러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보세요. 뭘 만들어 볼까? div.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ul 안에 div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이 모양만 보세요. 지금 제가 꺽쇠를 썼죠. 눈웃음 이거거든요. Shift 6이에요. 이걸 쓰게 되면요, 이 div가 어디 만들어져요? 이거는 지금 A까지 나왔는데 이거 하고 나서 div를 했더니 누구의 형제로 만들어져요? li의 형제로 만들어지죠. a의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쓰여지면 지금 이 단계 전 형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얘는 한 단계씩. 이런 선택, 이런 젠코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도 먹어요. 괄호가 가능해요. 괄호를 하게 되면 이 괄호 내용을 하고 나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애초에 내비의 형제로 div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쓸 수 있는 게 더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다룰 수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구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괄호는 사실 좀 의미가 커요. 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연습하면 많이 연습할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 때 편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 풀어보세요.